안녕하세요. 백세시 대상식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다루기 어려운 관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날 깨닫습니다. 언제 이렇게 멀어졌지? 오늘은 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던 관계가 멀어지는 5가지 신호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미정님은 남편과 특별히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적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언성이 오가는 관계보다 조용히 멀어지는 관계가 오히려 더 깊이 틈이 생깁니다. 박미정님은 말합니다. 우린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대화가 없어졌어요. 서로 뭘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관계가 멀어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무너지는 마음의 체력 때문이었습니다. 말할 기운도, 감정을 꺼낼 힘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미정님은 어느 순간 남편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의 표정은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대답을 할 때도 어딘가 피곤해 보였고 감정이 한 겹 눌린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정님은 말합니다. 남편 표정이 예전보다 더 무거워 보였어요. 왜 그런지 물어보기도 어려웠고,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표정으로 먼저 흘러나옵니다. 남편의 말투는 언제부턴가 짧아졌습니다. 응, 그래, 됐어. 예전엔 그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늘은 어땠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는데 이젠 대화의 끝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부터 짧게 끊겨버렸습니다. 박미정님은 말합니다. 말투가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지쳐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박미정님은 남편이 자신의 눈을 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대화를 하며 눈을 맞추고 농담을 하면 같이 웃고 표정으로 감정을 나눴는데 이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5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 창문이 닫히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박미정님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나도 힘들었어. 그제야 박미정님은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멀어진 게 아니라 서로 지쳐서 관계를 지킬 힘이 없었던 것을. 사람 사이의 온도는 미움 때문이 아니라 지침 때문에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편에게 요즘 왜 그래? 라고 묻기까지 박미정님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둘 사이의 침묵을 깨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요즘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음 사이에 작게나마 온기가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천천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요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미정 님도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서로 말 안 하니까 더 무서웠어. 말이 오가는 순간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도 상처받기 싫어서 말을 아꼈던 것 같아. 박미정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을 줄인 건 상대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던 것.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생긴 틈이 아니라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다 생긴 조용한 거리였던 것입니다. 박미정 님은 그동안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부는 멀어지는 게 자연스럽고 다시 가까워지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누군가 먼저 한 발 내딛는 순간 관계는 다시 온기를 찾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잃고 싶지 않아서. 김선호님은 은퇴 후 5년째 되는 해 삶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왠지 매일 기운이 없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헷갈리는 날이 있더라고요. 일상이 무너진다는 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신호였습니다. 김선호님의 하루는 은퇴 이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침은 들쑥날쑥, 식사는 건너뛰기 일수, 낮잠은 길어지고 밤은 깊어지도록 말똥말똥.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울이 아니라 생활 리듬 붕괴입니다. 김선호님은 점점 별일도 아닌 일에 화를 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가라앉는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전엔 안 그랬는데. 그것은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루가 흐트러지면 일주일이 흔들리고 일주일이 무너지면 한 달이 뒤틀립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삶 전체의 무게를 바꿉니다. 김선호님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하루가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이 같이 흔들리고 있었더라고요. 이정혜님은 늘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2번 먹고 음식을 태우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정혜님의 문제는 깜빡함이 아니라 압도된 생활 속도였습니다. 이정혜님은 아파서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에 너무 많은 일들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 챙기기, 손주 봐주기, 집안일, 요리, 병원 동행까지 하루가 일정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과부하입니다. 어느 날은 별일 아닌 말에도 눈물이 나오고 어느 날은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정혜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날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감정의 파도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지친 신호였습니다. 이정혜님은 불을 끄고도 끈 게 맞나 다시 확인하고 문을 잠그고도
또 확인하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추면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기억나지 않는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기억 장애가 아니라 두뇌 피로 누적의 결과였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어깨는 자주 굽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지? 전엔 안 이랬는데 몸이 무거운 건 나이가 아닌 에너지 고갈의 신호였습니다. 이정혜님은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예전엔 좋아하던 드라마도 이제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빈 그릇처럼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는 느낌,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그제야 이정혜님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혼자 이겨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혼자 잘 지내던 분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버텼기 때문이에요. 이정혜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쉬고 싶었어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신호였습니다. 이정혜님은 말합니다. 나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삶이 나를 조금씩 다시 밀어올리고 있었더라고요. 과부하의 그림자는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성우님은 은퇴 전에는 누구보다 활기찼습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서 직접 뛰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자꾸 무거워졌어요. 그 무거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의 목소리, 전화소리, 업무 요청이 그의 일상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초침 소리밖에 없는 집안에서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건가? 그 조용함이 그의 마음의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한성우님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살지? 나 혼자 이러다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성우님은 친구들과의 모임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기도 귀찮고 말하기도 싫고 친구들은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구와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더 컸습니다. 고립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천천히 닫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녀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괜히 전화해서 방해하면 어쩌나. 내가 할 얘기도 없고. 그렇게 스스로 세상과의 연결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끊어짐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옆집에서 우연히 건네준 반찬 한 그릇, 그 작은 친절이 그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작은 연결이 한성우님의 마음을 살짝 열었습니다. 다음 날
한성우님은 자신에게 작은 과제를 줬습니다. 오늘은 10분만 산책하자.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호흡을 들었습니다. 산책 중 만난 동네 사람 한 명과의 짧은 인사, 카페에서 잠깐 나눈 대화 한 줄, 이웃과의 눈맞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다시 세상과 연결시켰습니다. 사람 사는 건 결국 사람과 함께라는 걸 그제야 느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라고 착각했던 것뿐이죠. 고립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생각보다 작은 움직임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네 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신호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생활의 균형이 흐트러질 때, 감정이 흔들릴 때, 고립이 깊어질 때, 그 신호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다시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00세시 대상 식통은 당신의 일상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